그러면 34 베이스로 이제 줄 간격을 잡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패러그래프가 여기 이 지금 우리 디자인 우리가 만들려는 얘는 사실 여기뿐이 없어서 그리드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그 그리드를 가지고 여기 사이의 간격, 이 사이의 간격, 이 사이의 간격, 여기의 간격들을 다 지금 만들 그리드로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맨 처음에. 자, 34에 줄무늬를 만들어야 된대요. 포토샵에서. 패턴뿐이 없어요. 패턴으로 만들 거예요. 잘 보십시오. 세문서를 만들 거예요. 1픽셀에 높이가 34픽셀인 문서를 투명한 걸 만들 거예요. transparent. 투명한 걸 만들겠다고요. 만들어 볼게요. 세문서 파일에 new width 1픽셀 화이트 34에 레졸루션 72고 백그라운드의 컨텐트가 트랜스페런트라고요. 투명한 거. 자, 오케이 해서 세문서를 만들었어요. 일단 좀 무한 확대 좀 하시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클릭해서 아주 크게 좀 만들게요. 조금만 줄이자. 전체 화면이 그래도 들어오게 이렇게 할게요. 자, 투명한 걸 이렇게 만드셨고 확대를 해 주십시오. 확대를 하고 뭐 할 거냐면 다른 데는 투명하고 밑에 1픽셀의 점이 있는 걸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에 1픽셀의 점이 있는 걸 만들 거라고요. 자, 포토샵에서 마키 툴에서 여기 마키 툴에서 1픽셀의 싱글 로우를 만드는 건 얘예요. 1픽셀의 싱글 로우를 만드는 건 얘라고요. 그냥 클릭만 하면 1픽셀짜리 선을 만들 수 있다. 선택 영역을 만들 수 있다고요. 찾았습니까? 그거를 어디에다가 여기 하단에 콩 클릭할 거라고요.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밑에 팅 클릭해요. 그러면 여기 하단에 1픽셀에 1픽셀짜리 선택 영역 마키 툴로 선택 영역이 만들어졌을 거라고요.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파란색으로 색칠을 할게요. 그래서 파란색이 B만 255면 되겠죠. 255. 컬러 팔레트에서 앞에 있는 포그라운드 컬러를 선택을 하시고 파란색 B만 255를 만드실게요. 색깔은 사실 상관은 없는데 파란색이 도드라지게 잘 보여서 오케이 할까요? 자, 그 색깔로 채워야죠. Alt Delete Alt Delete 해서 채웁니다. 또는 메뉴에서 뭐로 하면 돼요? 에디트에 필로 가서 포그라운드 컬러라고 하셔도 되고 파란색으로 채우셨습니까? 자, 우리는 패턴을 뭘 만들어야 되냐면 세로로 34의 하단에 저 파란색 점이 있는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A 모두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A 패턴으로 등록을 할 거라고요. 컨트롤 A 모두 선택하시고 에디트에 가서 define 패턴 지정합니다. 에디트에 가서 define 패턴 이름은 34 라인이라고 할게요. 만드셨습니까? 이름을 34라고 했으면 이제 다시 우리 작업하는 쪽으로 가볼까요? 좀 전에 블록으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메뉴에 지금 그리드가 켜 있어요. 이 패러그래프는 잠깐 본문 쪽으로 옮기고 그리드 좀 볼게요. 여기 그리드 그룹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 레이어를 만들게요.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레이어 하나 추가. 여기 새 레이어에서 하나 추가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패턴을 입힐 거라고요. 패턴을 입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패턴 입히는 걸 확대 축소할 일이 없어요. 만약에 패턴을 만드는데 확대 축소를 하려면 레이어 스타일의 패턴 오버레이를 써야 되는 거고 그것도 이제 좀 이따가 해볼 거고 그냥 넣어 볼게요. 이 상태에다가 지금 빈 레이어 얘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디트에 fill 에디트에 채우기 fill에 가서 패턴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패턴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누르면 커스텀 패턴 말고 우리가 만든 패턴이 있을 거니까 여기 역삼각형 아래쪽에 역삼각형을 누르면 우리가 좀 전에 만든 34픽셀짜리 얘가 있을 거라고요. 찾으셨습니까? 오케이 해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파란색 라인에 34픽셀짜리가 만들어졌다고요. 자, 그러면 좀 전에 패러그래프 만든 거랑 보세요. 딱 맞죠? 그죠? 그러면 저거에 맞춰서 이제 위에 간격을, 난 이제 간격을 2줄 떨궈야지, 나는 아래 간격을 2줄 떨궈야지, 이런 게 쉽게 된다고요. 저 라인이 있어야. 자, 근데 지금 그리드 만든 게 너무 도드라지니까 이 폴더, 그리드라는 폴더에 가서 이제 얘는 수정할 일이 없어요. 수정할 일이 없으니까 잠궈도 돼요. 락, 잠궈요. 얘가 움직이면 안 돼요. 디자인 하다가 막 끌리고 그러면 기존 틀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움직이면 안 된다고. 잠그시고, 잠그기 전에 오페서티를 먼저 조절하고 잠글게요. 오페서티를 약 30, 40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러고는 잠글게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얘를 껐다 켰다 해가면서 디자인을 하시면 된다고요. 디자인을 한다면 패러그래프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라인 하이트는 얘의 높이라고 했으니까 패러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뭐에 맞춰야 돼? 이렇게 라인에 딱 맞춰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디자인을 할 때에 여기에서 다음 패러그래프 넘어가야지 라고 해서 만약에 엔터 때리면 딱 맞지 않습니까? 3, 4 라인에 맞춰 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스케치한 걸 보고 본격적으로 디자인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틀이 잘 잡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이제 가로의 그리드든 지금 세로의 그리드든 간에, 그리고 얘도 간혹 디자이너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는 다 한 다음에 저걸 나중에 정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헤더야, 여기는 컨텐트야. 근데 초반에 이제 처음 디자인할 때는 잡고 가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큰 내용을 저렇게 해야, 그래야 내용을 잡아서 이게 여기가 아니었었네 라고 하면 그룹 잡고 이게 통째로 움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룹을 먼저 만들고 필요한 그리드도 먼저 설정을 하고 가이드도 만드는 걸 초반에 하셔야 돼요.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아까 만든 패러그래프는 일단 임시로 만들었던 거니까 버리고, 자, 이제 기본 작업 틀이 완성이 됐어요. 아이고, 얘는 버려도 되고, 34 라인에 맞춰서 가로 그래도 만들었고, 이제 했으니까 로고 부분부터 가볼까 합니다. 여기에서 아까 패턴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좀 볼까요? 이 그리드를 잠궈놨는데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잠금을 풀고, 그리드를 만드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해서 그냥 레이어에다가 덮어 씌우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 봅니다. 이번에는 흰색으로 채워 볼게요. 컨트롤 딜리트해서 흰색으로 채워봐 주세요. 이번에 패턴은 어떻게 입혀 볼 거냐면, 좀 전에는 그냥 에디트의 필로 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요번에는 여기에 지금 새 레이어 만들었어요. 레이어 만들고 흰색으로 채웠습니다. 컨트롤 딜리트해서 흰색으로 채웠어요. 키보드에 D를 누르면 디폴트예요. 그냥 블랙 앤 화이트로 디폴트 초기화 된다고요. 거기서 X를 누르면 정경색과 배경색이 바뀌어요. X를 누르면. 그래서 안 보고 있어도 얘들의 색깔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정경색을 아까 색깔을 채우는 건 Alt 딜리트였고, 배경색이 지금 흰색이었으니까 컨트롤 딜리트 눌러서 흰색으로 채운 거라고요. 오케이. 자, 흰색으로 지금 레이어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패턴을 입히겠대요. 패턴을 아까는 그냥 에디트의 필로 했지만 이번에는 FX의 패턴 오버레이로 해볼게요. FX의 패턴 오버레이.
해당 레이어, 이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fx의 패턴 오버레이 합니다. 그러면 창이 아까랑 똑같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다시 34 라인을 지정해 볼게요. 요거 클릭하시고 다시 34 라인 지정해 보십니다. 오케이 해 볼게요. 뭐 아까랑 똑같이 나오고 있지만 밑에 건 살짝 지금 앞에 눈을 꺼봤어요. 자, 패턴을 만드실 때 지금 우리는 에디트의 필러에서 패턴을 만들었지만 좀 전에 지금 한 방법은 뭐예요? 패턴 오버레이로 했다고요. 패턴 오버레이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투명도를 바로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뭐 해볼까요? 여기 패턴 오버레이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패턴 오버레이 더블 클릭 하고 나니까 이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어요. 물론 지금 우리는 사이즈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만 여기에서 스케일을 바꿔서 더 촘촘하게 더 늘려서 할 수 있다고요. 여기에 사이즈, 패턴 오버레이는 이렇게 사이즈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때 많이 쓰면 좋으냐면 워터마크나 그런 패턴을 상품 위에다 퍼가지 절대 못하게 위에 만들 때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오페서티를 여기에서 바로 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우리 그리드에는 이 기능이 필요 없다는 거. 우리는 그냥 3, 4 픽셀의 깔끔한 그리드가 필요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100%입니다. 그죠? 100% 오페서티드 팩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름을 좀 지정을 할까요? 나중에 제가 이제 1차 포폴의 디자인을 받을 때 검사항목 중에 하나가 얘예요. 그리드의 이름을 내용에 맞게끔 하시라. 지금 레이어 2에 이걸 작업을 하다 보면 기존의 책들도 마찬가지예요. 책들에도 뭐가 설명이 안 돼 있냐면 레이어 2에 카피에 막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막 만들어지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얘를 보고 이걸 보고 얘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저 레이어 2가 뭔지 알고 여기에 레이어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질 건데 내용에 맞춰서 네이밍을 적절히 해주되 한글은 되도록이면 쓰지 마세요. 왜 한글을 안 쓰냐면 여러분이 얘를 보고 코딩을 할 거거든요. 코딩을 할 때에 얘를 일단은 그리드야 뭐 3, 4 라인이라고 하고 헤더라고 하는데 이걸 한글로 해놨어. 헤더. 물론 헤더르니까 영문을 보고 하겠지. 그러면 얘는 말하는 게 그냥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보고 코딩할 때에 div에다가 클래스명을 내용이라고 쓸 겁니까? 아니잖아요. div의 클래스명을 컨텐트든 뭐 share든 이런 영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예 디자인할 때부터 저 레이어와 그룹의 이름을 영문으로 쓰시는 게 좋다고요. 그래야 그걸 보고 코딩하기가 편해요. 내용을 한글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여기 만들 때부터 디자인할 때부터 코딩에 염두를 두고 고민을 덜어가야죠. 코딩할 때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네이밍이에요. 저건 또 뭐라고 이 리스트가 되게 많이 나와. 이 리스트는 뭐라고 또 이름을 해야 되는 거야. 리스트가 엄청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저 그룹에서 이름을 지정하고 가면 코딩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 주세요.